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컨트롤 램 모델 중에 세그멘테이션, 뎁스, 노멀 맵, 그리고 라인 아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램 모델 2개와 체크포인트 모델 2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컨트롤 램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오늘 학습할 라인 아트 모델 다운로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라인아트 애니메 모델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모델은 엔헬로이 2D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로 가셔가지고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미스톤 애니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로 가서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델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은 이 모델들을 복사해 넣을 폴더,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스테이블 디퓨저 맵 UI 쪽에 모델스 폴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컨트롤렛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렛 폴더에다가 복사해 놓으시면 되고, 체크포인트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이 폴더로 가셔가지고 복사해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SD15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 복사해 넣었으니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웹 UI를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웹 UI가 실행이 됐고요. 컨트롤렛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 저장 폴더와 저장되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를 해서 랜덤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생성됐고요.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웹 UI 이 폴더에 아웃풋 폴더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로 이미지 만든 거니까는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로 들어가시면은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일련 번호하고 요가 예측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지 정보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시드 값이 있죠. 1434로 시작되는 거. 시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일련 번호하고 시드 값이 디폴트 저장되는 방식이고요. 이걸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변경하는 이유는 일단 날짜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파일이 많아지면은 이미지들을 찾기가 좀 힘들어져요. 이렇게 날짜별로 다 찾아 들어가 가지고서 찾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정보를 보시면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체크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찾으려고 애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파일 명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세이빙 이미지 보시면은 저장되는 폴더가 여기 돼 있죠. 저는 원하는 데 다운로드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로 이미지 만드는 거는 이 폴더로 가도록 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는 여기 폴더로 가도록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복사 하시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이미지 저장 폴더를 지정해 줘야겠죠. 이미지 투 이미지니까 이렇게 하고, 텍스트 이미지는 네, 이렇게 폴더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루트에다가 AI 아트라고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저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폴더명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파일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서 파일 명은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일련 번호
넘버링 되는 거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일련 번호하고 시드 값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파일명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문법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네, 체크 포인트는 모델 네임 이렇게 지금 지정하면 되네요. 똑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저는 날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분까지, 초까지는 필요 없을 거니까 분까지만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넣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체크포인트 그리고 시간, 날짜까지 나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넘버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걸 체크해 놓으면 넘버링이 맨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클릭해 가지고서 넘버링 안 한 거로 하고 시드 값을 대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에. 혹시라도 같은 분 몇 시 몇 분까지 똑같은 이미지가 생성된다 그러면은 그걸 또 구분하기 위해서 시드 값을 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이 밑에 보면은 세이브 투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날짜별로 해가지고 디렉토리가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미지를 찾기가 좀 힘들어지니까는 디렉토리는 별도로 안 만들고 한 디렉토리에 저장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세팅은 완료됐고 어플라이 세팅 리로드 해볼게요. 이미지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그 이미지는 AI 아트 폴더에 텍스트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저장이 됐고 체크포인트는 미즈툰 애니메 버전 10 그리고 날짜 돼 있고 시드 값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장되도록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깃허브 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오픈 포즈 다음부터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미지를 색으로 구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실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여시고요. 실습할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버릴게요.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세그멘테이션 체크 포인트는 드림 쉐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AE는 맞춰가지고 이걸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프리프로세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 디폴트로 돼 있는 걸로 지금 하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크게 변경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지금 원본 이미지가 색으로 구별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걸로 바로 이미지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를 확인해 보고요.
업스케일을 좀 하도록 할게요. 2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5로 하고, 업스케일러는 울트라 샤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생성돼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구도는 그대로 나오고 흑백으로 나왔네요. 사이버펑크를 한번 프롬프트에 제가 디폴트 값을 지우고서 하도록 할게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프롬에 하나만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를 줘보도록 해볼게요. 네, 뭔가 좀 사이버틱하긴 하네요.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애니할리 2D로 한번 애니풍으로 만들어 볼까요? 비슷한 구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VAE를 변경해 가지고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고요. 네, 사이버펑크는 지우고서 만들어 볼게요. 네, 같은 구도로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에서 색으로 구도를 따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텍스트로 프롬을 작성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컨트롤러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미지로 각각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다음은 뎁스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가져오시고요. 뎁스. 모델들은 디폴트 모델로 해가지고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들이 나왔는데 뎁스는 이미지의 입체감을 깊이, 즉 피사체에서 떨어진 정도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뎁스 이미지에서 하얀색은 화면에 가깝고 어두울수록 화면에서 멀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 모델로 해가지고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모델이니까는 애니메 샤프로 하시고 가로 세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항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실행했습니다. 네, 이미지가 괴상하게 나왔는데 모델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사용했던 드림 쉐이퍼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생성됐는데 자꾸 두 번째 고양이가 많이 이미지가 깨져서 나와요. 뭐 이런 거는 세부 디테일을 다 조정해 가지고서 하면은 변경은 가능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기 때문에 뎁스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만 알고서 넘어가시고, 차후에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면은 활용 강의에서는 요 세부사항 잡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을 바꿔서 한 번만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샤프로 되어 있는 거는 울트라 샤프로 변경하도록 하고요. 스텝 수를 좀 늘리도록 할까요? 노이즈를 제거를 단계를 좀 더 높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으로 해볼게요. 그럼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고양이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요건 부분적으로 다 수정은
가능한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뎁스 이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오시나요? 이 뎁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도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니까는 여러 번 각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리프로세스하고 모델들은 다 디폴트로 해가지고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를 노멀 맵으로 고치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멀도 뎁스와 마찬가지로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방식은 RGB 값에 색깔 대신 벡터 값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색깔로 입체감에 대한 벡터 값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업스케일은 안 하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가 상당히 이상하게 나왔는데 프리프로세서를 미다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주시고, 네, 비슷하게 나왔네요. 노멀에서 프리프로세스는 미다스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애니 모델로 한번 해볼까요? 미스툰 애니면 요거는 선을 간략하게 따가줘서 애니를 그려주는데 특화된 모델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로 변경하고요. 네,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이번 영상까지는 실습을 프롬보다는 컨트롤의 각 모델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이미지 디테일은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할게요. 다음은 라인 아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입을 라인 아트로 변경하시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선을 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라인 아트는 이미지의 아웃라인을 감지해서 그림을 생성해 주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캐니 모델하고 비슷해요. 캐니가 좀 더 디테일한 그림 생성에 적합하다면은 라인 아트는 직선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모델도 다른 걸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레버 애니메이티드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E도 변경을 하고요. 이미지 사이즈 확인해 볼게요. 아주 약간 업스케일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죠. 조금 실사 모델로 해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사 느낌이 나긴 하는데 옵션을 더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얼굴을 더 A 디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서 다듬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원본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느낌의 얼굴이 표현됐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아트는 선을 따가줘서 모델을 재창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라인 아트 애니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인 아트 애니메는 뭐 라인 아트랑 많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선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볼게요. 네, 선이 아까 라인 아트보다는 좀 더 얇고 섬세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름이 애니메인 것처럼 간결한 선들이 섬세하게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선들이 라인 아트랑 좀 다른 거를 아실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이게 선이 좀 더 굵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라인 아트 애니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다운받았던 애니 헬로이 2D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AE도 애니메로 바꾸고요. 업스케일은 애니메로 하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확인하고요. 512 기본 사이즈네요. 업스케일을 1.5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 디테일러는 마찬가지로 사용하고요. 실사 이거 삭제, 아웃포커싱도 삭제할게요. 네, 완성이 됐고요. 애니로 표현하는데 뭔가 좀 색감이 좀 진하다 그래야 되나? 유화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같은 시드를 해가지고서 미스툰 애니메로 변경해가지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고요. 체크 포인트만 미스툰 애니메로 변경했습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같은 애니 모델이라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시죠? 이런 차이들을 다 감안하시고서 이미지 만드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실사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XXMix9 리얼리스틱으로 변경하고요. 머리를 검은색으로 변경해 볼까요? 스타일스를 좀 더 줘가지고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샘플링도 3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스케일은 울트라 샤프로 변경하고요. 시드는 다시 랜덤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정해 주고요. 네, 그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완료가 됐고요. 오른쪽 머리 부분이 좀 뭔가 표현이 엉망으로 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변경하면서 그림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라인 아트 애니메 모델이고요. 이걸로 해가지고서 컨트롤 F까지 영상 모두 다 완료됐고, 이것으로서 기본 영상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향후 영상은 이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